자, 오늘은 공리법 제품에 대해서 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산업기사 시험 문제를 보기 전에 공리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공리법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히 돼 있어야 아몬드 제너지 같은 경우에 탈락자들이 대부분 비중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시트가 비중이 높아져서 시트가 낮게 나오는 현상 때문에 많이들 탈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거품 올리는, 그러니까 달걀의 거품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가루재료와 버터재료를 섞었을 때 비중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중을 맞출 수 있는 공리법의 거품 형성, 그러니까 제조 단계부터 좀 설명을 이론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으로 그려서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 믹싱볼입니다. 기계에 장착하는 믹싱볼이고, 그 다음에 히터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조금 가까이 찍으셔도 돼요. 제 얼굴이 안 나오고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터가 달려있을 때 달걀하고 설탕을 넣고, 여기 안에는 이제 달걀하고 설탕이죠. 이제 중탕을 해서 기계로 휘핑을 할 때 어느 포인트까지 거품을 올려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나중에 제품을 가루하고 버터를 섞을 때 비중이 많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는 중탕을 마친 이 달걀과 설탕을 볼에 넣고 처음에는 보송 미싱을 합니다. 보송 미싱을 해서 이 거품을 언제까지 보송 미싱을 하느냐, 첫 번째. 자, 보송 휘핑이 되면 거품에 이 달걀이 거품이 생기면서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위로 점점 양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럼 보송 휘핑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양이 늘어나는 마지막 최종 포인트, 그러니까 이 거품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그 지점까지예요. 근데 그 지점을 확인을 하려면 기계를 켜놓고 다른 행동을 하면 그 포인트를 찾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속으로 휘핑을 해서 최고 포인트까지 거품을 올릴 때는 이 거품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지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지를 이 미싱볼에 이 벽면 부분을 확인해서 이 거품이 더 이상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거나 올라와도 아주 미세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이 거품이 최고점까지 다 오른 겁니다. 그러면 최고점까지 오르고 나면 계속 고속 미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속 미싱으로 바꿔야 돼요. 중속으로 바꾸는 작업을 왜 하냐면 처음에는 고속 미싱을 하게 되면 크고 거친 기포가 안에 자리 잡아서 부피감은 있어 보이지만 안에 내상이 엉성하고 힘이 없는 반죽이 됩니다. 근데 이걸 중속 미싱으로 바꿔서 꾸준하게 휘핑을 해주면 안에 있는 크고 불규칙했던 기공들이 다시 일정한 크기의 기공들로 조밀하게 채워지면서 이 반죽 자체가 힘있고 안정된 반죽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중속 미싱을 그럼 얼마큼 해야 되냐? 근데 사실 반죽을 보고 그걸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그 포인트를 찾아내야 하지만 지금은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육안으로 판단하고 보는 데까지 훈련을 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제가 시간을 이걸 정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머랭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으로 절대 보시면 안 되고 그거는 제가 포인트 보는 법을 전 시간에 다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공리법은 이 중속 포인트를 언제까지 놔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이걸 시간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중속을 넣고 5분에서 6분. 중속에서 5분에서 6분을 반드시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반죽이 이 균일한 기포들이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반죽이 안정화되고
힘이 있고 매끈하면서 힘이 있는 이 휘핑을 해 주셔야 나중에 가로제로 섞고 버터제로 섞었을 때 갑자기 거품이 다 꺼져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거든요. 사실 오늘 하는 아몬드 제누아즈가요, 버터도 120g이 들어가지만 이 아몬드 분말하고 밀가루 양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섞었을 때 비중이 거품이 급격하게 꺼져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거품을 올리는, 이 중탕 후에 이 거품을 올리는 이 과정이 잘 되지 않으면 비중을 잘 맞출 수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 포인트를 지켜주시고, 이 최고점은 이 벽면에 올라오는 거품의 높이로 보십니다. 요거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름을 붙인 게 벽면 포인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학생들한테 10여 년 전부터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벽면 포인트와 이 중속의 이 시간을 놓고 안정화하는 작업, 매끄러운 반죽을 만드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시작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수한방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산업지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몬드 제누아즈 만들 건데 일단 시험지부터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산업기사 제과 제품인 아몬드 제누아즈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몬드 제누아즈는요, 공리법입니다. 공리법이고 시험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래서 반죽은 온도는 25도 표준으로 하세요 되어 있는데요. 이 반죽 온도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제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요, 반죽 온도는 저절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 제가 시연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반죽 온도를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걸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중은 0.48 플러스 마이너스 0.05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0.43에서 0.53 사이의 비중을 맞춥니다. 근데 이 제품이 아몬드 분말도 양이 많고 버터도 120g에 들어가고 해서 0.43의 비중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제품이고요. 0.50, 그러니까 53까지, 어차피 53까지 안에 들어오면 되니까 0.50을 맞추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제품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도 50만 맞추셔도 제품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시한 펜에 알맞도록 분할하시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시한 펜은요, 직경 21cm 원형 3호 펜 4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펜은 4개를 3호 펜 4개를 준비하셔야 되고, 펜은 종이를 다 깔아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뒷장 한번 넘겨서 볼게요. 수험자 유의사항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유의사항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다 큐넷의 자료실에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 전에 다 출력을 한번 받으셔서 꼼꼼히 보고 시험장에 가시는 길이 실격을 막고 감점을 막는 길입니다. 특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에는 5번에 실격사항은 잘 보시고 다 숙지하시고 가셔야겠죠. 실격을, 제품을 잘 만들었는데 실격을 당하는 일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마지막 장 넘겨보시면 재료 지급 목록입니다. 제가 지금 달걀 부분에만 좀 빨간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물론 달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료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게 시험장이나 시험 감독관에 따라서 조금 제시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달걀에는 19개라고 적혀져 있지만, 다른 시험장마다 좀 다른 게, 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무게를 계량하고 남는 재료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19개를 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장에서 그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궁금증이 있으시면 감독관에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질문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재료 준비는 이렇게 미리 다 해놨습니다. 그럼 재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달걀이고요. 공리법이기 때문에 달걀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전란 상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력분, 그 다음에 아몬드 분말, 그리고 설탕, 버터. 이렇게 5가지 재료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뭐 우리가 기능사실을 다 보신 분들이 산업기사를 보통 보시기 때문에 재료 계량은 다 익숙하실 거예요. 시험장에서 재료 계량은 재료 한 개당 1분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5개니까 5분 안에 재료 계량이 되어야만 정도가 감점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5가지 재료고 공리법이기 때문에 중탕으로 일단 달걀하고 설탕을 섞어갖고 설탕이 녹을 수 있게 중탕 작업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항상 재료는 전량 사용을 기준으로 하니까 주걱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싹 다 재료를 긁어 넣을 수 있도록 하셔야겠죠. 재료 손실이 벌어지면 재료 손실은 감점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점도 감점이지만 사실 음식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재료를 남겨서 버리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탕도 깔끔하게 다 넣어주시고, 자, 바로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고요. 설탕이 물을 먹으면서 달걀 노른자가 엉겨붙어서 덩어리가 져버리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설탕을 넣고 나서는 반드시 바로 섞어줄 수 있도록 피퍼로 거품기로 바로 먼저 섞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탕물에 넣어서 이제 중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걀이 어느 정도 다 풀려 있는 상태로 중탕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중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섞어놨고요. 중탕물에다가 넣어서 중탕을 합니다. 이 중탕물은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 안 돼요. 이게 물이 버글버글 끓으면 100% 이 달걀이 익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끓을 때까지 중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넣고 이 안에서 거품기를 저으실 때 막 이렇게 고속 미싱을 하듯이 휘핑을 해서 거품을 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 거품기로 젓는 이유는 이 표면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중탕 물과 이 볼 사이에 달걀이 열을 받으면서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익지 않게끔만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저으라는 건 아니지만 좀 꾸준하게 이렇게 저어주셔야 달걀을 익지 않고 온도를 올릴 수 있거든요. 가까이 찍어주시고요. 지금 이론상 우리가 공부를 했던 필기시험을 보셨을 때니까 아시다시피 이 공리법의 중탕 온도는 43도입니다. 근데 43도는 약간 이론적인 43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거의 11월 말인데요. 이제 겨울, 이제 늦가을이나 겨울철 또는 초봄 이럴 때는 날씨가 굉장히 이제 춥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43도를 중탕하면 이 휘핑을 하는 동안에 이 달걀 반죽이 너무 빨리 식어서 최고 포인트까지 반죽이 올라오는데 조금 올라오는 게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43도에 맞추는 것보다는 이게 추운 계절에는 한 10도 정도 더 높게, 그러니까 한 50도에서 55도 사이를 맞추는 게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탕 온도를 오늘 한 3, 4도 정도에 한번 맞춰서 한 10도 정도 더 올린 거죠. 53, 4도 정도에 맞춰서 해볼 생각입니다. 온도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레이저 온도계를 사용하면 편리성은 있지만 레이저 온도계는 표면의 온도를 재기 때문에 반죽 온도를 정확하게 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측정하실 때는요, 레이저 온도계가 아니라 이렇게 봉침이 달려 있어서 이 반죽의 중앙부 온도를 잴 수 있는 이런 봉침 온도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물이 뜨거워질 것 같아서, 끓을 것 같아서 껐는데요. 불을 다시 좀 켜고, 물이 끓지 않게, 중탕물이 끓지 않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는 53도 정도까지, 53, 4도 정도까지 올리겠습니다. 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온도를 중탕으로 올리고 있고, 지금 이제 50도씨를 조금 넘어섰어요. 만약에 지금 시험장에 가셔서 제가 하는 것 같이 이 기계 믹싱볼 자체를 중탕물에 올려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키가 좀 작아서 저처럼 이렇게 올려서 하면 높아서 작업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겨울철에는 이 믹싱볼 자체가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스텐볼에다가 중탕을 해서 이 믹싱볼로 붓게 되면은 43도, 53도가 넘어서 한번 내려놓겠습니다. 온도는 지금 53도까지 올렸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믹싱볼이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계절엔 스텐볼에다가 중탕을 해서 믹싱볼로 붓게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한 10도 정도가 바로 다운이 되거든요.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믹싱볼에다가 중탕을 해서 스텐볼에다가 중탕을 해서 믹싱볼에 붓게 될 때는 이 믹싱볼 자체를 온수로 따뜻한 물로 헹궈 가지고 이 믹싱볼 자체를 따뜻하게 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중탕이 끝났으니까 바로 휘핑을 하겠습니다. 끊지 말고 오세요. 네. 자, 장착을 하고 처음부터 고속 휘핑을 하겠습니다. 코드를 안 뽑았네요. 자, 처음부터 고속 휘핑을 해서 아까 제가 실판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고속 휘핑을 통해서 최대 포인트, 정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대 거품이 생성되는 그 최대 포인트인 정면 포인트까지 휘핑을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최대 포인트를 맞출 때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보고 있는 게 좋겠죠. 한 3분 정도, 대략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3분을 다른 시간에 사용하지 않아도 시험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시험 시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 포인트, 그러니까 최고 포인트, 정면 포인트가 완성될 때까지는 지켜보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한 3분 정도 휘핑이 고속으로 돌아갔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고속 휘핑, 이 벽면 포인트를 확인을 해서 최대 포인트로 이 고속 믹싱으로 최대 포인트까지 반죽을 올려줍니다. 벽면의 한쪽 부분을 계속적으로 응시해서 바라보시면 휘핑이 되면서 반죽이 거품이 점점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거나 올라오는 폭이 크지 않다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서 반죽색은 아이보리색이 확연하게 아이보리색으로 변했고, 휘퍼가 돌아가는 이거예요. 휘퍼가 돌아가는 이 무늬가 보이게 되죠. 이때 중속으로 바꿔서 이제 안정화, 이 안정화 작업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중속으로 해서 큰 기포가 아닌 조밀하고 균일한 기포를 넣어줘서 반죽이 쫀쫀하고 힘있는 상태의 반죽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 중속을 5분에서 6분 시간을 재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5분 동안 휘핑을 하고 그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자, 중속으로 반죽을 5분에서 6분의 시간을 본인이 설정해 놓았으면 이제 5분 시간 동안 이 가루에 채를 쳐놓고 버터도 녹여놓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강력분과 아몬드 분말을 채로 치겠습니다. 지금 아몬드 분말 양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냥 채만 흔들어서는 잘 안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잘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손으로 반죽을, 이 밀가루하고 아몬드 분말을 이렇게 좀 비벼주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몬드 분말이 이렇게 양이 좀 많은 이런 반죽들의 경우에는
좀 더 분산성을 달걀 반죽과 분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체질을 2번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곱게 내려주고 공기 혼입을 도와줘서 나중에 달걀 반죽과 섞었을 때 분산성을 좋게 해주면 주걱지를 예를 들어서 20번 할 거 한 15번 만에 섞일 수 있게 되니까 그만큼 비중을 높이고, 그러니까 거품을 꺼트려서 비중을 높이는 일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비벼서 내려오는 만큼 다 내려주시고 한 번 더 채를 치겠습니다. 네. 넣어도 돼. 상관없어. 왔다 갔다 해도 돼. 자, 다시 한번 채를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 정도 채를 쳐주시면 이 박력분과 아몬드 분말도 잘 섞이게 되어 있고, 또 2번을 채를 내리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아몬드 분말 입자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 가루 안에 공기 혼입이 충분하게 됩니다. 이 공기 혼입이 충분하게 되면 나중에 달걀 반죽과 섞었을 때 잘 분산성이 좋아져서 조금 더 아무래도 더 잘 섞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2번 정도 채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 2번 채치는 시간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채쳐서 2번 채쳐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버터도 확실하게 다 녹여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버터도 중탕물에서, 버터도 120g이어서 상당히 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녹여 놓지 못하면 반죽 거품이 끝나고 나서 녹이려고 그러면 이게 녹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5분의 시간 동안 그 안에 다 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딱 5분 시간을 맞췄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반죽 자체가 조금 더 진득한 느낌이 나고요. 휘퍼가 이렇게 돌아간 이 살 무늬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걸 5분에서 6분 정도 시간을 딱 맞춰서 올려주시면 조금 더 안정되고 힘있는 반죽을 올릴 수 있게 되겠죠. 한번 기계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껐을 때도 휘퍼 무늬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반죽을 해줘야 됩니다. 끊지 말고 반죽 섞는 걸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재료 손실은 감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깨끗이 닦고, 아니면 저처럼 장갑을 낀 상태에서 이 휘퍼에 묻은 반죽까지도 전부 다 긁어서 전량 사용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점수를 얻는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반죽을 다 긁어냈고요. 가루 재료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친 가루를 다 넣어주시고요. 자, 주걱을 잡은 손으로 반죽을 아래에서 위로 떠 올리면서 분산성을 돕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털어주듯이 섞습니다. 오늘 아몬드 제누아즈 이 제품은요, 자, 아몬드 제누아즈 제품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중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반죽의 스트레스는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아래서 위로 끌어올리듯이
네, 이렇게 섞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섞었을 때 이제 가루가 없는 상태까지 섞이게 되면 그만. 많이 섞으면 안 좋아요. 이때 이제 녹인 버터에다가 반죽을 주걱으로 크게 2번 넣겠습니다. 크게 떠서 2번을 넣습니다. 크게 떠서 2번을 넣고 거품기로 완전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생 반죽을 사용해서 이 버터를 완전히 섞어주고 나서 본 반죽으로 넣었을 때 좀 더 섞이는 게 편하고 빨리 섞이겠죠. 버터가 자꾸 가라앉으면 그걸 섞으려고 주걱질을 많이 하게 되면 거품이 꺼지고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크게 2주걱 뜬 반죽에다가 버터를 완전히 섞일 수 있도록 거품기로 섞어주시고, 자, 이 반죽을 본 반죽에 넣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넣고 잘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면에 반죽 다 긁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똑같이 아래에서 위로 떠 올리면서 섞어주도록 합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품은 최대한 빨리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 섞였으면 비중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섞였고요. 비중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안 켜놔요. 일단 끊어도 돼? 끊었지? 좋습니다. 자, 지금 저울이 안 켜져 있어서 바로 켰습니다. 자, 비중컵 올리시고 0점 잡은 다음에 물 넣어서 물 무게를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98g 나왔습니다. 이 높이까지 98g 나왔어요. 물을 버리고 너 핸드폰 계산기 좀 켜볼래 지금? 자, 이쪽 보세요. 이쪽. 자, 반죽을 이 비중컵에 담으실 때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담아주시고요. 자, 옆면에 묻은 것들은 주걱으로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주시고, 윗면도 아까 물 높이하고 똑같이 맞출 수 있도록 긁어내 줍니다. 자, 조금 묻은 거 행주로 살짝 닦고 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면 49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분의 반죽이니까 49 나누기 98 해서 딱 0.50 나왔죠. 이렇게 딱 0.50,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0.5에 맞추는 반죽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비중이 다 맞았기 때문에 바로 팬닝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팬은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제과 제품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항상 오븐 켜기와 팬 준비입니다. 그래서 팬 준비를 다 해 놓으시고, 조금 더 정확하게 팬닝을 하기 위해서 무게를 달아서 재보겠습니다. 그래서 팬을 올리시고 0점을 잡으신 다음에 반죽을 떠서 처음에 550g씩 팬닝을 전부 다 하고 남는 반죽은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을 뜨고 나서는 반죽이 흐르지 않게 반죽의 옆면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반죽을 550g 맞춰서 먼저 한번 1차 팬닝을 하겠습니다. 딱 안 맞추셔도 됩니다. 550g 근처에 맞춰서 지금 561 나왔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반죽을 떠서 흐르지 않게 그릇의 옆면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자, 팬에다가 반죽을 부어서 한 550에서 60 사이를 1차적으로 맞추겠습니다. 1점을 잡아야 되죠. 반죽을 떠서 1차적으로 550 정도 맞춰서 놓겠습니다. 자, 마지막 반죽을 넣어서 내가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자, 마지막 반죽을 전부 다 싹싹 긁어서 담도록 해야겠죠. 재료는 항상 모든 재료는 전량 다 사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깨끗하게 다 긁어서 볼에 담아두도록 합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 그릇도 대략 550 정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맞았네요. 조금 넘어갔죠? 이거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게를 재보니까 한 팬에 560 정도 맞추면 모든 팬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남는 반죽들은 조금씩 나누어줘서 분산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지금 보면 위에 조금 버터 색깔이 다른 반죽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건 살짝 밑에 깔아앉은 마지막 반죽에서 나오는 현상이니까 주걱으로 살짝 펴서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위에를 살짝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몬드 제노아즈는 빠르게 작업을 하고 반죽의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하셔야 돼요. 이 거품이 빨리 사그러들고 비중이 맞지 않는 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빨리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팬닝한 제품이 항상 이 유지 요 밑부분이 가장 많이 섞이니까 요게 조금 신경 써서 마지막 이 팬닝을 잘 이렇게 섞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팬닝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팬을 조금 두들겨서 행주 같은 거 하나 깔고 너무 시끄럽지 않게 행주 같은 거 깔고 이렇게 몇 번 쳐줘서 반죽이 평평하게 될 수 있고 안에 있는 만약에 큰 기포 같은 게 있다면 위로 올라와서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쳐줍니다. 조금만 더 쳐볼게요. 기포들이 조금 큰 기포들이 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다 됐습니다. 여기 조금 덜 섞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손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자, 오븐으로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잠깐 비켜주세요. 잠깐만 비켜주세요. 자,
오븐 온도는 여기 찍어주세요. 오븐 온도는 180, 160입니다. 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격을 맞춰서 넣어주시고, 만약에 오븐이 좀 2매짜리 오븐으로 좀 작다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모양으로 놔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놔도,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약 30분가량 굽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는 180,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 160에 계속 구웠고요. 30분 구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시트 제품들은 윗면 중앙 부분을 살짝 이렇게 눌러봤을 때 탄력성 있게 다시 올라온다면 다 익은 거죠. 이게 전부 다 익었습니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뺄 때는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서 충격을 주시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뜨거운 수증기가 안에 있던 게 위로 다 솟아오르면서 내산이 좀 정리되면서 안정화가 되죠. 마지막 두 개까지 공판으로 옮기고 조금 식힌 후에 공판으로 옮기고 좀 식힌 후에 단면도 한번 잘라서 마무리 평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끊어갈게요. 자, 이제 제품이 다 나왔고요. 다 식지는 않았지만 한번 잘라서 내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자, 제품 나왔는데 한번 높이도 자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나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높이가 여기 최고점 잡았을 때, 잠깐만, 내가 안 보이네. 그쪽에서 볼 땐 몇 정도 나와요? 7에서 한 7.5 나오나요? 어때요? 맞죠? 전 6에서 7 사이 정도로 보여요. 7에서 8cm니까 한 7.5 정도. 이 높이가, 이 최고점 높이가 한 7.5 정도 되고, 여기 높이는 한 6.5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높이가 최소한 7 정도는 나와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구웠고요. 한번 내장도 한번 잘라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은 좀 웬만큼 다 식은 다음에 잘라야 좀 단면을 제대로 볼 수 있긴 한데 좀 시간상 한번 그냥 잘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아몬드 제노아즈까지 잘 만들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산업기사 시청자 여러분, 동영상 페이지에 다 올려놨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 마치겠습니다.